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302쪽부터, 아니다, 298쪽이네요. 298쪽부터 할 건데, 여기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할 게 없어서 학습지는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 영상 보면서 가볍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서 듣죠? 선생님 계산대로라면 그럴 건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 들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교실에서 듣는다고 하면, 교실에서 그냥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뭐 모든 별로 할 건 없고요. 각자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짜놨거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인데 우선 영상 하나 보면 간단한 애니메이션 볼게요. 너 우리나라에도 태양이 있는 거 알아? 하늘에 있는 태양?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 태양이야.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태양인 K스타의 모습이다. K스타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K스타라는 것은 수소 핵융합,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이고, 그리고 K스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은 거야. 자, 태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거든? 같이 한번 볼게요. 지구는 태양이 있어 특별한 행성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and make helium. So in the end, 4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1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4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 = mc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독일 뮌헨의 도이치 박물관. 이곳에는 오토안과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우라늄은 핵분열로 인해 질량수가 작은 2개의 원소로 분열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If you start with a heavy atom, like uranium, and you split it into pieces, then you get some energy out of that too, because the pieces weigh less than the original. And in the same way, you're extracting energy, but there is by fission.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에너지는 태양의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태양 에너지의 원리는 현재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연구소. 연구의 최종 목표는 태양과 같은 원리의 인공태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을 에너지를 사용해도 끝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그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에너지를 이 지구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진공 상태인 핵융합 장치에 중수소를 넣은 뒤 열을 가하면 태양과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고온으로 가열해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태양처럼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죠. 내용은 뭐 자세히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는 보지 않지만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태양의 내부 구조는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다음 복사층, 대류층이 있는데 뭐 지구과학 나중에 배우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핵에서 수소 원자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로 전환되는 4개의 수소 원자가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돼.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핵융합 에너지예요. 네, 뭐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뭐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면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거죠.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나? 중학교 때 배우던가. 에너지를 뭐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우리 책에 그 칸에 채울 수 있거든. 299쪽. 이걸 100이라고 하면 들어와서 지표에 흡수되는 건 50 정도 되고요. 들어오다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 들어오다가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돼서 다시 나가는 게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의 70 정도를 지구가 흡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흡수된 양 중에서 153%로 따지면 뭐 그 정도 되나 봐. 그러니까 흡수한 것보다 70 흡수했는데 어떻게 153만큼이 지표에서 방출되냐? 잠깐 기다려봐요. 왜 그러냐면 그 방출되는 게 다시 대기로 흡수되는 양이 147. 대기에서 다시 또 지표로 방출하는 게 103. 결국 지표에서 방출되는 것 중에 빠져나가는 건 이 대기에 흡수했다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이 64 정도 되고 지표에서 바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6 정도 해서 합치면 이게 70이에요. 그러니까 흡수한 만큼 방출을 하는 거죠.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흡수된 만큼 방출을 못하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에너지 일정한 양이 계속 지구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흡수하는 이 태양 에너지는 70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실제로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엄청나게 작은 양이지만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광합성, 바람, 파도, 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거기 한번 해볼게요. 299쪽에 가나다라가 각각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된 건지 한번 써봅시다.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거야? 이건 우리 알죠?
태양 에너지가 써보세요, 여러분이.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잖아.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거든. 공기가 운동하는 거야. 온도 차에 의해서 공기가 운동하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 공기의 운동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파도도 마찬가지죠. 바람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 해수의 흐름이 생기면서 파도라고 하는 물의 흐름이 생기죠. 얘도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되는 거고. 눈은 일단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해야 되고요.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수증기가 맺힌 게 구름이니까 구름이 다시 응결해서 떨어지면서 눈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뭐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물의 증발을 돕고, 그 다음에 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역학적 에너지로도 전환된 거지. 이처럼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태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고요. 자, 전환 과정이 이래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책 300쪽 보면 그 밑에다가 하나씩 써놓을게요. 먼저 파도 있죠. 파도 아래에다가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 물의 증발은 오른쪽에 책의 301쪽 오른쪽에 거기 보면 강수 있죠. 그 전에 잠깐만, 증발을 쓸 데가 없네. 강수에 같이 쓰면 되겠다. 강수에 이거 두 개 같이 쓰면 되겠다.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증발한 다음에 다시 비로 내리는 거니까. 다음 광합성, 그 숲에다 써놓으면 되죠. 오른쪽에다가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다음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화학 에너지. 태양열, 지별판, 태양 전지 이런 것들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 에너지가 된 거예요. 자, 요 그림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까지 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로 넘어가고 이제 학습지 27쪽을 볼게요. 보시면 우리 책 302쪽이에요. 이제 태양광 발전, 핵발전,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영상 먼저 하나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 현황입니다. 수력, 화력, 핵발전은 변동이 적은데 기타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발전량이 2000년, 2002년, 2012년, 2010년, 2012년, 2014년 화력 발전량은 뭐 비슷하거나 좀 줄었네요. 핵발전도 비슷하거나 뭐 감소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기타 발전이 지금 크게 늘고 있죠. 이 기타 발전이 뭐냐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기타 발전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광 발전. 이거는 신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산 같은 데도 많고 우리 학교 옥상에도 있고요. 요즘 짓는 건물들 옥상에 많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 영상 하나 볼게. 전남 광주 신유천 마을. 이곳은 전기료 200원 마을이다. 광역시의 70% 보조로 64세대 모두 옥상마다 갖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바로 놀라운 전기요금 200원의 해법인 것이다. 이곳 주민인 최민호 씨 집안 풍경은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그의 전기요금은 역시 200원. 저희가 전기요금 200원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 요금이 184원이고 부가세 18원 해가지고 2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한전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마을의 전기 계량기들은 느리지만 거꾸로 돌고 있다. 밤에는 한전 전기를 끌어다 쓰고 낮에는 태양이 발전한 전기를 다시 한전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평균 전력 부하가 마이너스가 되어 요금이 안 나오는 것이다. 태양 전기를 생산해내는 신유천 사람들. 이들은 주변 마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역민들 스스로 태양에너지를 사용해보고 이에 따른 장점들이라든지 또 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전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냄으로써 태양에너지 장점을 살려서 지역민들 스스로 시민태양발전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마을에 홍보가 돼서 옆마을들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 200원 신유천 마을은 발전과 절전의 표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잘 봤죠? 우리 이제 학습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활동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다음 뭐 에너지 절약형 도시 만드는 거 이런 얘기들도 했겠지만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말고 태양열 발전도 있어.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주로 쓰는 것들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은 잠깐만 빛을 이용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요. 방금 설명했던 그런 도시나 아니면 신안의 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 보여준 거 있잖아. 거긴 다 태양광 발전이야. 원리 설명해 줄게. 잘 들어요. 태양 빛이 오면 이런 전지판 우리가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작은 선풍기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태양 전지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이 태양 전지에 빛이 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전하를 띤 입자들,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이걸 직접 바로 이렇게 어떤 전기기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를 모을 수도 있어요.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야. 반면에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 태양열 발전은 태양 전지가 아니라 지별판이라는 걸 쓰는데 열을 모아주는 장치이고 그 열을 모은 애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로 증기 터빈, 우리 앞에서 발전기 할 때 터빈 많이 봤지? 돌아가는 애. 증기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에는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자석 주변에서 회전하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거라 했어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방법. 태양광 발전이랑 다르죠?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모아서 그걸로 물을 끓이고 다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자규도. 즉 얘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가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태양열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장점은 뭐냐면 햇빛만 있으면 항상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적. 다음,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어요. 하지만 단점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발전량이 일정하진 않아요. 다음에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마지막으로 화력 발전에 비해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얘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장치의 장단점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직접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한 개씩 찾아보세요. 이거 각자 할 수 있으니까 각자 할게요. 예를 들면 뭐 비슷하게 될 텐데, 휴대용 계산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휴대용 계산기에 계산기가 이렇게 있으면 숫자가 뭐 있겠죠? 여기에 까맣게 판 있는 계산기들 알지? 그거 가리면 안 들어오잖아. 휴대용 계산기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또 뭐가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이런 작은 장치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책에다가 302쪽에다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뭐 장치를 한번 고안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태양광 발전이 있으면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 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장치를 생각해서 303쪽 빈칸에다가 한번 아이디어를 스케치도 한번 해보고요. 뭐 작성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쪽에 내용 정리를 할 건데, 요거 다 끝나면 내용 정리할게요. 요거 하는데 한 20분 정도면 하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 쓰면 돼요. 자, 지금부터 멈추고 한 20분 정도 한번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주변에 있는 태양광 장치, 예를 들면 작은 계산기 같은 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써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치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멈추시고. 다 하셨으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선생님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거야. 가서 과제 확인할 거니까 얼른 해 놓으세요. 자, 다 되셨으면 태양광 발전 장단점. 우리가 이 장치를 보면서 느꼈을 거야.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장점은 뭐가야? 언제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고요. 근데 단점은 이 태양광 발전은 전력 생산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까도 단점으로서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게, 원하는 만큼의 전력을 얻으려면 태양전지판을 되게 많이 설치해야 돼. 그게 단점. 그리고 또 날씨 영향을 받는 것도 단점이죠. 정리하시고요. 303쪽 하는 거야.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날 건데요. 문제는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초기에 설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들지 않을 거고, 환경적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다른 것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학습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 하고, 그 다음 평가 문제집 문제 풀고,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고 하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다 끝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